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이제 별도로 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쓰는 게 이제 플렉스.1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모델들을 PC에서 자기 로컬에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또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서버에다 의존적으로 뭘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요 모델이 플럭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모델이었는데요. 이렇게 있었고, 요 프로덕트에 보면은 뭐 이렇게 PC에서 말고 돈을 내서 서버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뭐 돈도 들고 뭐 검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플럭스1 컨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그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요게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플럭스1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냥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해서 그리는 기능이 아니고,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원본 사진이 있어요. 그 원본 사진을 다른 형태로 바꿔줘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는 이제 K라고 쓰는데, 요거는 보통 그 C, 요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그 보통 인페인팅이나 아웃페인팅 기법을 써서 원래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그 이미지를 놓으면 있잖아요. 요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일관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지금 샘플이긴 한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4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건 직접 이제 할 건데, 요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원본 사진이거든요. 그 원본 사진을 놓고 이쪽에다 제가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요게 안경을 씌워라. 그러면은 요 얼굴에 안경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거는 그 챗GPT라든지 기존의 그 스테이블 디퓨전 종류의 그 모델링에서 인페인팅 같은 거를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컬러를 입혀라, 색깔을 입혀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입혀지죠.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면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제 회색 그 상의에도 약간의 그 컬러링이 이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는 요 모자를 한번 씌워보자, 이런 거를 명령어를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요것도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세팅 값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요 그림을 보면은 요 사람 얼굴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시 그리긴 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칠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다시 그려준 건데, 굉장히 기존에 있는 그림에다가 내가 필요한 맥락을 넣어서, 그거를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서 그림을 수정해 주는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편리한 게 바로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플럭스1 컨텍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넣는 그런 거긴 한데, 요거를 정교하게 따지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 설명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현존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in context image generation이다. 그 중간에 있는 그림상의 여러 가지 맥락을 보고 그 맥락을 확인해서 그림을 수정해 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덧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움직임을 좀 다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쓰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컨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위에다가 덧대서 쓰는 수암 UI라는 걸 씁니다. 제가 이 수암 UI 쓰는 것도 몇 번, 이걸로 이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요 프로그램을 제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인스톨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그 설명에 따라서 여기 인스톨이 있으니까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는 거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제 리눅스라든지 맥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이제 설치를 하면 돼요. 이거를 설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쓰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요거는 좀 다른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요.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보면 설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위키라고 하는 부분이 요 설명서를 담은 부분인데 여기 닥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매뉴얼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수암 UI가 지원하는 모델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모델 서포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MD는 마쿠탕 페이지이기 때문에 MD는 뭐 별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 이 중에 보면 얘가 지원하는 게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여기 보면 플럭스 1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플럭스 1이 이런 건데 그림을 더 잘 그려주는 건데 이 중에 새로 생긴 게 뭐냐 하면은 플럭스 1 툴즈 중에 그러니까 이 중에 여기 보면 컨텍스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 링크를 봤는데요. 요게 12기가 정도 하는 8비트짜리고요. 요게 24기가 정도 하는 16비트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쓰라고 우선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 16비트짜리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요건 한 24기가 정도 하는데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내 PC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그때 요거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좋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컨텍스트 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요거를 이제 8비트로 처리한 거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요게 내 PC에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요 프로그램인데 이게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 수암 UI 폴더 아래에 모델스 폴더 아래에 디퓨전 모델즈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존에 이제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쪽에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쪽 모델에 보면 여기에 내가 그 폴더에 저장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요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쓰라고 한 모델이 요거거든요. 요거 플럭스 1의 컨텍스트 뎁이고 요게 이제 8비트짜리인데 요게 눈에 보이면 일단 뭘 해야 되느냐 이쪽에 보면 이게 3선 버튼이 있죠. 햄버거 버튼. 이거를 꼭 클릭을 해서 이 중에 에디트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선택하고 이 중에 보면 여기 뭐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걸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수동으로 요걸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플럭스 .1의 컨텍스트 뎁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 세이브를 누르면 요렇게 여기다가 요 표시가 나옵니다. 타입이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둘 다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 친다면 에디트 메타데이터를 누르고 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미리 해놔서 그런 것이고 요거로 안 돼 있으면은 플럭스 .1의 컨텍스트 뎁으로 꼭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림을 그릴 때 세팅을 하는데 일단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스텝을 이것도 그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 돼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성공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것도 최신 버전을 써야 되는 거는 확인하시고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스텝은 항상 40 정도를 하십시오. 40 여기다가 입력해도 되고요. 휠마우스로 움직여도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4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FG 스케일은 이 플럭스 모델들은 항상 1로 하죠. 1로 해놓으세요. 다른 걸로 해도 될 때도 있어요. 근데 1로 하시는 게 좋고 1로 합니다. 1로 하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쓸 수 없습니다. 원래 그 플럭스 모델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이제 모델은 내가 이제 아까 세팅해 놓은 그 모델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플럭스 1 컨텍스트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모델이 인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 디스플레이 어드밴스드 옵션 하면 모든 옵션들이 다 펼쳐지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리졸루션은 해상도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요거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메뉴는 그냥 없는 상태에서 문자로 명령을 내려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모델이 아니고, 있는 그림에서 명령을 수행해서 그림을 바꿔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니셜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닛 이미지를 켭니다. 이거 켜는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펼친 다음에 켜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 1대1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요 원본하고 요 나오는 그림의 그 사이즈가 다르면 그림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포토샵이 됐든 그래픽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 원본 그림을 내가 원하는 해상도, 결과물의 해상도로 좀 맞춰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작업 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init 이미지 크리에이티비티는 이거는 항상 1로 하세요. 댐 모델을 쓸 때는 16비트 모델을 할 때는 1로 하고요. 8비트 모델을 쓸 때에는 그때그때 보면서 7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7이나 뭐 8.5 요거를 수시로 움직여가면서 적당한 걸로 하면 됩니다. 이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0이면은 이 그림에다가 아무것도 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0으로 하면은 이 그림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1로 하면은 내가 실행시킨 명령어를 최대한 반영해서 바꿔주는 건데, 대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전부 다 1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죠. 1로 해도 원래 1이 아니어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데 1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그린다든지 색상을 입힌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다른 옵션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걸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프롬프트가 아무거나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뭔가 변화를 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입혀라라든지 색깔을 바꿔라라든지, 그러니까 체인지 하는 거하고 관련된 명령어만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런 명령어를 넣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명령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한 거니까요. 아까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제너레이트 누르면은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한 번에 뭐 2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 이미지 숫자를 이렇게 늘리면 되고요. 이거를 2, 3, 4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아마 여러분 성능이 PC가 좋으면 한 장당 뭐 1분만 걸릴 수도 있고요. 한 장당 뭐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뭐 5분 정도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고, 이것도 그 비디오 램만 중요한 게 아니고 램도 중요하고 CPU도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어떤 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고, 낮은 기종이어도 자기가 이 튜닝 같은 걸 잘하고 쓰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 명령을 내리면 이 그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림 한 장씩만 했는데 다 한 번에 성공한 겁니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원본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바꿔봤어요. 요 사진을 주고 이거를 겨울 풍경으로 체인지 바꿔봐라. 그랬더니 요거하고 지금 똑같죠.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이 그림을 싹 해서 겨울 풍경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게 컨텍스트 모델의 장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보면은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제가 요 2개의 사진을 결합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init 이미지, 초기 이미지를 2장 이상 넣는 기능이 없어요. 한 장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2개의 이미지를 붙여서 제가 일단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만들어서 저장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각각의 두 사람의 인물을 한 씬에다가 넣어라, 컴바인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령어를 뭐 여러 개 써봐야 돼요. 이런 명령어를 만들 때 그냥 영어로 만들어서 넣긴 해야 되는데, 영어가 틀렸다기보다 얘가 인식할 수 없는 또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게 나오면 조금 어설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개를 써봐야 되는 것이고, 요거를 커피숍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대로 했죠.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요 부분이 요대로 그대로 갖고 나머지는 만든 거니까 조금 색상이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뭐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요 그냥 화면 하나로 그냥 일단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또 해놓은 게,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가 1이고요. 제가 항상 1로 하라고 그랬죠. 얘는 0.85인데 좀 희미하게 만들어졌지만 0.7이면 좀 진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원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얘는 사진의 그 가로 세로 폭이 이거 원본하고 만들어낸 게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6대 9라고 하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16대 9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16대 9로 이거 늘린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잘 그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연습을 해서 내가 그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다음에 모델도 여러 가지 한번 바꿔보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자신의 PC에서 재미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모델을 쓰면은 아무튼 그 기존에 클라우드에서 뭐 유료든 무료든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많아지고 재밌게 그림을 생성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